교수님, 저희 보고 싶죠? 저희도 교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학교 가고 싶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커피 생활 1일인 텀블러 등록 제도에 대해 발표할 학교 가고 싶죠의 김우영, 김정훈, 최이은입니다. 저희 리빙랩은 정말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학우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교 쓰레기통에 흘러넘치는 일회용 커피컵, 다들 보시면서 한 번쯤 눈살 찌푸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메리카노 컵을 버리려고 쓰레기통을 딱 봤는데 똑같은 플라스틱 컵이 막 넘쳐나는 걸 보고 일회용품 사용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희의 초기 리빙랩은요.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리빙랩을 구상하던 중 텀블러 사용이 사실은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리빙랩을 구상하였는데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된다니 뭐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왜 텀블러 사용이 환경에 해가 되는 걸까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텀블러는 제조 단계와 폐기 단계에서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에 비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텀블러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플라스틱 컵의 13배, 그리고 종이컵의 24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카페 프랜차이즈들에서는요, 사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특별한 날마다 항상 새로운 디자인의 텀블러를 굿즈로서 판매하고 있죠. 이는 하나의 그리워칭,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친환경적으로 과장하거나 속이는 하나의 기업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텀블러 사용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텀블러가 일회용품보다는 나은 게 분명할 텐데 어떻게 사용해야 친환경적인 텀블러 사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적인 텀블러 사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텀블러 사용 횟수입니다. 캐나다 환경보호 재활용 단체에서는 플라스틱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친환경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횟수를 사용해야 텀블러 사용이 친환경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리빙랩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를 장려하는 리빙랩으로 새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이고 차별성 있고 또 대학생들의 더 유익한 커피 생활을 위한 슬기로운 커피 생활. 이것이 바로 저희가 구상한 리빙랩입니다. 슬기로운 커피 생활 리빙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신이 꾸준히 사용하고자 하는 텀블러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정해진 등록 기간 안에 생활도서관 앞에서 QR코드 스티커를 배부받고 저희 행사 운영진의 도움으로 본 텀블러의 사진, 학생의 이름, 학번을 QR코드 데이터로 입력합니다. 이때 텀블러의 사진을 찍는 이유는 같은 텀블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텀블러의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QR코드 내 데이터의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운영진은 QR코드 스티커를 처음에 배부하고 등록해 줄 때 텀블러의 사진, 이름과 학번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는 휴대폰으로 자신의 QR코드를 찍어서 본인의 행사 참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이 텀블러를 몇 번 사용했는지, 자신이 현재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카페 관리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행사 참여자 시점과 동일하되 에코포인트를 적립해주기 위한 적립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QR코드 등록까지 마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해진 교내의 협력 카페에서 이 등록된 텀블러를 사용하면요. 카페 관리자가 QR코드를 인식해 데이터 내 에코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적립한 에코포인트 개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텀블러를 한 번에서 10번 사용하면 100원, 11번에서 20번 사용하면 200원, 21번에서 30번 사용하면 300원, 31번에서 40번을 사용하면 400원만큼 음료수 값에서 할인받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텀블러의 지속적인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같은 슬기로운 카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6개월간의 세부 계획표를 짜보았습니다. 총 6개의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우선 시범 운영 기간인 전반부는 총 4단계, 그리고 확대 시행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후반부의 2단계로 나뉩니다. 전반부의 4단계는 각각 운영 준비 단계, 세부 규정 마련 단계, QR 스티커 제작 단계, 그리고 시행 단계입니다. 9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운영 준비 단계로 교내 협력 카페를 선정하고 학교 공식 SNS, 과별 공식 카카오톡방, 고파스나 에브리타임 등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본 리빙랩을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홍보하는 과정에서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시범 운영 참여자 20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리빙랩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실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카페 관리자들과 협상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포럼으로 텀블러 분실 및 파손 시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해결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기존의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1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텀블러에 부착하기 위한 QR코드를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QR코드 데이터 전문가와 라벨 및 스티커 회사, 텀블러 회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QR코드 내 정보를 구축하고 라벨 스티커를 인쇄합니다. 10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는 드디어 약 100일간의 시범 운영 시행 단계인데요. 우선 10월 7일까지 약 6일 동안은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하고 등록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생활도서관 앞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QR코드 스티커를 저희 운영진이 배부하고 각자의 텀블러 등록을 도울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중요한 것은 에코포인트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 카페들이 입는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말마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로 카페 측에 페이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님이 가져온 개인 텀블러의 음료를 제공한 횟수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텀블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본 리빙랩이 환경에 얼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또 고려대학교 정규생을 대상으로 이 리빙랩을 전면 시행할 경우 얼마 정도의 환경적 이익이 예상되는지 환경 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이고요. 이 후반부는 이제 시범 운영이 끝난 후 피드백을 수렴하여 재정비 및 전면 확대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환경 전문가로부터 리빙랩을 통한 환경보호 실효성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시범 운영 대상자와 카페 운영자들의 피드백을 구글 폼 그리고 면접을 통해 수렴할 예정입니다. 1월 23일부터 31일까지는 재정비 기간으로서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내 1인 1텀블러 등록 제도를 재정비합니다. 2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마지막 6단계 전면 확대 추진 기간인데요. 슬기로운 카페 생활의 전면적 시행을 위해 고려대학교와 학교 외 다른 기관, 지자체 등 그리고 더 많은 카페들의 참여를 설득할 예정입니다. 21일부터 28일까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홍보하고 전면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슬기로운 카페 생활은 학기 중에 자유정의 진리 수업을 통해 학우들과 교수님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심각해낼 수 있었던 구상입니다. 저희 조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에 23개의 피드백과 교수님의 첨삭을 정리해 개선점을 6개로 분류했습니다. 이 6개 개선점을 반영하면서 슬기로운 카페 생활만의 특징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행 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운영진들 역할을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의 리빙랩 구상에서는 운영진들 역할이 단순히 QR코드를 외주 맡기고 받아오는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최초 텀블러 등록과 같은 단계들은 꼭 필요한데 카페 관리자가 하기엔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진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각 단계마다 세분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범 운영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안 구상이 필요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받고 원래 전면 시행에서 100일간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제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포럼 개최와 피드백 수렴을 통해 리빙랩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앞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 포럼에서는 리빙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갖고 시범 운행 이후에는 피드백 수렴을 위한 기간을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참여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혜택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우선 시범 운행 기간 중에는 500만 원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사용 횟수별로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일 때 이야기지 만약 전면 확대를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 확대 후 카페와 그 학교 내 줄어든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간 제공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카페 관리자들과 협상할 카드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협력 카페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우선 리빙랩 홍보 시 협력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를 함께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시범 운영에 참여한 카페에 한해 페이백을 제공해 카페가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회용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감소한다면서 이 리빙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러 사용 후 세척을 할 수 없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리빙랩의 현실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하루에 2번 이상 텀블러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피드백이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았고 이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곳곳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한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시범 운영 후에 리빙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 학교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캠퍼스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플라스틱컵 대신 하나의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저희 리빙랩은 어찌 보면은 사소한 변화를 요구하는 리빙랩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이 리빙랩의 시행 범위를 넓혀간다면 기대 효과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캠퍼스 내 일회용 컵 쓰레기가 줄어들 것입니다. 발생하는 쓰레기 중 일회용 컵이 차지하는 비율은 눈으로 봤을 때도 크기 때문에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든다면 쓰레기도 줄어들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한층 더 깨끗해진 캠퍼스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일회용 컵보다 텀블러를 사용해 라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텀블러의 잘못된 사용, 무분별한 분배가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리빙랩이 고려대 내에서 하나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는다면 이로부터 수많은 기회와 새로운 시도들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정진 키트 구성품으로 QR코드를 부착한 텀블러를 추가해 대학생활 동안 사용할 텀블러를 신입생에게 주거나 안 쓰는 텀블러 기부 행사를 개최한다던가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 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하는 그린 캠퍼스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단계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크게 자문비, 협상비, 외주비, 행사비, 혜택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빙랩을 진행하기 위해 QR코드 기술, 텀블러, 환경, 스티커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비용은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교내 협력 카페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QR코드 앱과 기술을 만들기 위해 100만 원, 그리고 QR코드를 200개를 개당 5천 원이 필요해서 10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개당 100원으로 200개를 제작하여 2만 원이 필요하고 포럼 참가자들에게 15명에게 시간당 9,000원씩 8시간으로 총 10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카페 운영자의 페이백으로 100만 원, 시범 운영 대상자들 피드백 중 일부를 추첨해 기프티콘을 주기 위한 구매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린 캠퍼스 고려대학교를 위한 리빙랩 슬기로운 카페 생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피 찌꺼기, 다른 용어로 커피박을 생산적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한 커피 그라운드 팀입니다.
저희 조의 발표 제목은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 카페들의 커피박 재활용입니다. 저희는 환경 보호라는 지속 가능성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민관학의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커피 그라운드를 기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피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상권 살리기라는 추가적인 선순환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원들과의 환상적인 팀워크로 완성된 저희의 커피 그라운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의 목표와 예산 계획서를 포함한 추진 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후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박이 일으키는 환경 문제는 소비량과 심각성 차원에서 시의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추출할 때 원두는 약 0.2% 정도만 소요되고 99%에 달하는 나머지 원두는 찌꺼기가 되어 버려집니다. 이 양은 제법 방대한데요. 국내에서는 한 해 동안 약 12만 톤, 전 세계적으로 약 750만 톤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안암동 일대의 개인 카페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5.5리터가량의 커피박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찌꺼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어 대부분 매립, 소각 처리됩니다.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커피박 1톤당 약 338kg으로 자동차 1만 1천여 대가 내뿜는 매연의 양과 비슷합니다. 더욱이 젖은 커피박이 다른 폐기물과 섞여 매립, 소각될 경우 과다한 메테인이 방출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의 34배가량의 온실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는 커피박의 재활용 체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기에 앞서 저희가 조사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커피박이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조사를 통해 커피박은 섬유질, 단백질, 당류의 성분이 풍부하며 재능 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사례로는 스타벅스의 커피박 퇴비화 사업, 주 자연을 버리다에서 진행하는 교육용 커피박 키트 사업 등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16년에 버려진 커피박 4,417톤 중 약 2,200톤의 퇴비로 만들어 총 배출량의 77%인 3,411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퇴비와 같은 경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벅스는 농가에서 사용할 친환경 퇴비에 필요한 커피박과 퇴비 구입 기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농가는 우수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 공급하는 순환 방식의 협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주 자연을 버리다는 교육 키트로 커피박 화분 키트, 커피박 캔들 키트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커피 그라운드 활동을 기획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독창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커피 그라운드의 목표는 크게 안암동 캠퍼스 타운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공간의 개설과 이를 통한 환경 보호 및 사회 인식 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반 조직 및 시설의 형성입니다. 커피그라운드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공간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단체가 공간 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맡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주변 지역 카페, 성북구청, 지역학교의 민관학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본 프로젝트 활동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인식 개선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많은 양의 커피박이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커피박에 대해 자칫 부정적일 수 있는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커피박은 대개 커피 찌꺼기라고 불려왔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찌꺼기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커피 그라운드에서 시민들에게 커피박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시하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시민들이 커피 찌꺼기가 커피박으로도 불린다는 사실과 함께 커피 찌꺼기가 섬유질, 단백질, 당류의 성분이 풍부하며 재생 가능한 요소라는 점을 함께 전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커피 찌꺼기, 즉 커피박이 불청결한 물질이 아니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이를 재활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커피 그라운드의 프로젝트는 기존 활용법과의 차이를 분명히 보입니다. 기존 카페에서는 커피박을 원하는 사람들의 한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커피박을 개인적으로 재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시민들만 커피박 재활용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커피박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커피 그라운드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커피박을 활용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활용법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커피 그라운드의 추진 전략 및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하는 9월 달에는 문헌조사와 안암동 내 개인 카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달 벌어지는 커피박의 양을 알아봅니다. 커피박을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팜플렛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커피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커피 그라운드의 운영을 준비할 것입니다. 커피 그라운드에서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참여 가능한 커피박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과 커피박 제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해당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설치된 파이빌 99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회의는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게 파이빌에서 제공하는 공간이 적합하고 체험활동이나 제품 판매는 파이빌의 대강당이나 다목적동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파이빌의 위치를 보시면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도 길가에서 파이빌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고 학생들의 이동 동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그라운드의 운영 외에도 커피박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물품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작 난이도가 낮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해 개인 카페로부터 커피박을 제공받아 다양한 제품들을 시제작해 볼 것입니다. 11월에는 물품 판매를 진행합니다. 다음 7가지 제품들 중 5가지 제품을 선정해 커피 그라운드에서 제품 제작 및 판매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선정 과정에서는 SNS를 통해 20명의 참여자들을 모집해 미리 각각의 제품들의 제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5가지 제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커피 그라운드에서 만드는 커피박 제품에는 고려대의 로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해당 로고를 넣을 것입니다. 또한 안암동 개인 카페들 중 협력 의사가 있는 5곳의 카페들을 캠퍼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고려대 정문, 정경대 후문, 그리고 참사길에서 선정합니다. 해당 카페들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커피박을 커피 그라운드에 수거할 것입니다. 협력 관계를 맺은 카페들에게는 커피 그라운드에서 해당 카페명을 명시함으로써 카페의 홍보 효과와 친환경 이미지 설립을 돕고 카페의 이름이 들어간 제품을 2달에 한 번씩 제공함으로써 인테리어에 사용하거나 혹은 따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품을 통해 창출된 수익은 카페에 귀속시킴으로써 카페의 참여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제품 판매와 더불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커피박 제품 제작 체험 활동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해당 활동의 참여자는 커피 그라운드 웹사이트의 제작 및 예약 운영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도 저희 커피 그라운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단체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2학기 단위로 학생들을 모집해 커피 제품 제작, 체험활동 총괄, 커피박 수거 등을 맡게 하고 해당 학생들에게는 커피 제품 판매금을 통해 매달 지원비를 제공합니다. 1월부터 2월까지는 초중등학교와의 협력관계를 맺어 커피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상이 초중등학생인 만큼 프로그램에서는 정보 전달보다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 목표로 삼아 재미있는 체험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캔들과 화분 같은 제품들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커피박으로 만든 비료로 텃밭 가꾸기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본 프로젝트의 체계와 실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민관학 협력 체계를 총괄하는 총괄 조직을 설립하고 저작권의 관리와 같은 행정 처리와 기본 예산 지원을 담당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을 제공합니다. 고려대학교가 제공한 물리적 공간에 마련될 커피그라운드에서는 학생 단체가 커피박 재활용 제품을 제작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성북구 초, 중등학교에서는 커피그라운드와 협력하여 교내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활동에 사용될 커피박은 성북구 안암동의 개인 카페가 제공할 것이며 이외로 자문 및 홍보를 맡을 것입니다. 성북구 지역 주민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작 전 시범 운영에 참여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개선점을 제안할 것입니다. 성북구청은 이러한 성북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려대학교와 지역 초등학교를 연결할 예정이며 필요시 별도의 예산 지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된 커피그라운드 프로젝트의 예산 사용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498만 2천 원의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업 예산을 크게 커피그라운드 기초 운영비, 제품 제작비, 초중등학교와의 연계비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먼저 커피그라운드 기초 운영비는 장소 임대료 및 웹사이트 제작 비용, 그리고 홍보물을 인쇄하는 데 드는 홍보비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제품 제작 비용은 제품 제작 연구비를 비롯해 비누, 비료, 바디 스크럽 등 7가지 제품들에 소요되는 재료를 포함하는데 여기서 제품 제작 연구비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학교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커피그라운드 홍보 인쇄물 제작 비용 및 체험활동에 사용될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단기적 체험활동인 캔들과 화분 만들기, 그리고 장기적 체험활동인 비료 만들기를 통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그라운드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공간 임대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카페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진 전략 및 방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의 프로젝트에 커피박을 제공해준 개인 카페에 한해 커피그라운드 해당 카페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카페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카페에 대한 친환경적,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이러한 인식은 카페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중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커피박이라는 주제를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을 진행된다면 커피박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회사 밀집 구역이나 대학가 등에서 이를 모방하여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커피그라운드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인지되지 못했던 커피박의 처리에 대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며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어 운영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본 프로젝트를 기획함에 있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커피그라운드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정언열 수요 증가 해결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반 헌혈 혈액원 확보를 주제로 리빙랩 발표를 진행할 고려대학교 빨간맛입니다. 여기 계신 학우 여러분들은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를 사용하시면서 지정언혈을 요청하는 글을 올해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정언혈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정언혈은 사전에 지정한 대상을 위해 진행하는 헌혈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지정 헌혈이 필요한 시민들이 쉽게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을 기본 범위로 설정하되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고려대학교라는 공동체에 주목하였고 그렇기에 보다 포괄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사회봉사단, 그리고 고파스와 협업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연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혈에 참여한 대상을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20대와 청소년이 전체 헌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약 27%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대학교가 국내에서 가장 큰 교우회를 운영하는 등 비교적 높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려대학교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생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본 리빙랩 기획은 실질적인 혈액 공급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차별화 요소를 가집니다. 기존의 헌혈 장려 방안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헌혈을 장려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수혈이 시급한 개인의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혜 대상자가 불특정하여 강력한 헌혈 동기를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지정 헌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구체적인 매치를 주안점으로 설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안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하며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참여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혈액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차별화 요소를 가집니다. 지정 헌혈은 필요한 양의 혈액이 충족된 이후 혈액 공급을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혈액에 과공급이 발생하게 되며 남은 혈액들은 대부분 폐기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웹사이트에 필요 혈액량 충족 여부를 표시하여 혈액이 필요 이상으로 공급,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확보합니다. 지정 헌혈의 특성상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름과 입원한 병원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지정 헌혈 요청글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체 사용자에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존하는 헌혈 애플리케이션도 공개적인 채팅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며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웹사이트에 1:1 채팅방 개설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본 리빙랩 사업이 왜 추진되어야 할까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니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화에 더해 저출산으로 인한 주요 혈액 공급층인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환자들이 제 시간에 혈액을 공급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변 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SNS를 통해 헌혈자를 찾는 등 개인적으로 지정 헌혈자를 구해야 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시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헌혈 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지정 헌혈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2019년에는 5건에서 2021년의 경우 조사 시점까지 총 42건이 게시되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혈액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헌혈의 집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현재 지정 헌혈과 관련된 통계는 따로 기록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도에 따른 지정 헌혈의 수요자 수나 혈액 공급 성공률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빨간맛은 지정 헌혈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 개설 이후 정보들을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혈액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 리빙랩의 추진 전략과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본 프로젝트의 구조를 학, 민, 관, 세 집단 사이의 관계로 표현한 모식도인데요. 기존의 헌혈은 이 그림에서 학 부분이 빠진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헌혈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헌혈에 대한 동기부여는 필요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본 리빙랩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내어 필요 혈액량과 같은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정 헌혈이 필요한 일반인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에 협력하면서 적십자사와 같은 기구는 헌혈 홍보와 헌혈자들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 계획입니다. 본 리빙랩 프로젝트는 조직, 실현, 운영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제1단계인 조직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기반인 관, 학과의 협력 구조를 조직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적십자사와 고려대학교와의 협의가 종료되면 2단계인 실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현 단계의 핵심은 플랫폼의 개발과 홍보 방안 수립입니다. 2단계는 1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플랫폼의 개발과 마지막 1주 동안 진행되는 홍보물 제작과 광고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5개월에 걸쳐 실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3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 초기 플랫폼은 2차례의 피드백을 통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월간의 운영을 마친 후 프로젝트의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것은 웹사이트의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 리빙랩 플랫폼 개발은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는 PWA, Progressive Web App 개발입니다. 웹앱 개발은 디바이스에 대한 고려를 적게 해도 되기에 일반 앱 개발에 비해 유지보수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PWA 개발을 통해 보다 신속하면서도 저예산으로 플랫폼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둘째는 교내 학회와의 연계입니다. 교내 소프트웨어 벤처학회를 통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늘릴 수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마지막 셋째는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개발 모델의 사용입니다. MVP 개발 모델은 최소한의 기능만을 가진 모델을 우선적으로 런칭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MVP 모델의 사용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기간 내에서 서비스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편의를 보다 반영한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플랫폼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피그마라는 툴을 이용해 제작한 플랫폼의 모델 페이지인데요. 맨 처음 보이는 랜딩 페이지에서는 혈액 교환, 지정 헌혈 요청, 지정 헌혈 이 3 기능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서 지정 헌혈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지정 헌혈 요청을 하고자 한다면 왼쪽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헌혈 요청자는 필요 혈액형과 헌혈의 종류, 수량 및 지정 헌혈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들을 기입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지정 헌혈 요청 페이지가 생성됩니다. 요청자는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타 사이트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페이지는 첫째 화면과 같이 타 사이트에 공유됩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바로 헌혈 요청 리스트를 볼 수도 있는데 자신의 혈액형에 맞는 요청들이 둘째 화면처럼 표시됩니다. 첫 화면의 링크를 타고 오거나 둘째 화면을 통해 혈액 제공자는 셋째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여기에서 헌혈 요청자와의 채팅이나 헌혈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 교환 기능은 지정 헌혈 요청자들이 서로를 위해 헌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자신이 제공 가능한 혈액형을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일반 지정 헌혈 요청 및 혈액 제공 과정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지정 헌혈을 넘어 일반 헌혈까지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재학생들에게는 의료 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헌혈 포인트를 제공하고 다회 헌혈자에게 헌혈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교직원 및 졸업생에게는 사회인의 생활에 맞춘 추가 기념품을 증정하고 졸업생 중 다회 헌혈자에게는 자랑스러운 교우상을 주는 등의 캠페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헌혈 축제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헌혈을 한 학과, 학부에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리빙랩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수급 불안정성 해소입니다. 저희 빨간맛은 혈액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혈액의 수급 불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웹서비스는 혈액의 요청, 필요 수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정 환자에게 혈액이 몰려 혈액 수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혈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저희는 결속력과 소속감, 그리고 구성원들의 활동량이 높은 바로 고려대학교를 중심으로 교내 산하 헌혈 단체를 조직하여 에브리타임, 고파스, 그리고 교우회를 통한 웹서비스 홍보를 기획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적극 규정 홍보를 진행한다면 신속한 헌혈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 청년층의 헌혈 참여 증가입니다. 형성된 헌혈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된다면 고려대학교는 빨간맛을 통해 시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시민사회에 적극적 호응을 얻어 타 단체 및 대학교로 확산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헌혈 참여를 높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정헌혈 통계 수치 해결입니다. 빨간맛의 웹사이트는 실시간 웹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지정헌혈 데이터를 확보하면 현재 미비한 지정헌혈 통계 자료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과 연구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헌혈을 활성화하는 방안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 운영 계획입니다. 빨간맛은 빨간맛의 웹사이트 세부 기능 설정 및 운영을 담당할 서인재님,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헌혈 동기, 재고 방안을 마련할 김미경님, 빨간맛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할 조재민님, 회계 업무를 담당할 김동진님, 저죠. 그리고 헌혈과 관련된 적십자, 병원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할 정희진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빨간맛의 궁극적 목표를 해당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반에는 조원들과 웹사이트 기능 및 헌혈 장려를 위한 유인책을 논의하는 세부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한 웹서비스, 운영 개시 이후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양질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문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계획서입니다. 저희 사업명은 고려대학교 적십자협회이고 세부 활동은 총 4개로 나누어 학교 지원금으로 주어진 500만 원을 전부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리빙랩 회의입니다. 비목으로는 회의비, 인쇄 및 출판, 기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회의 장소 대여비, 식대비, A4 용지 구매비와 인쇄비, 그리고 보드마카 구입비가 있습니다. 회의 장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이용하시는 바로 SK미래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웹사이트 개발입니다. 비목으로는 개발비와 식대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학회, 멋쟁이 사자처럼과 협업하여 멋쟁이 사자의 식대비와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운영비입니다. 비목으로는 운영비가 있으며 서버 운영비와 향후 트래픽 발생으로 인해 추가 지출될 수 있는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이고 비목으로는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에브리타임에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또 고파스에는 배너 광고를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입니다. 혹시 저희 빨간맛의 리빙랩 프로젝트 잘 보셨나요? 다가오는 호랑이의 해 2022년 고려대학교의 붉은 의지를 가지고 헌혈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피해를 탐하는 빨간맛의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